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제36조 벌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에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벌칙이란 게 있는데요. 벌칙은 뭐냐면 이건 진짜로 좀 위험한 그런 감옥 가는 거 그런 걸 다 벌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벌, 징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빨간 줄 그이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의 벌칙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벌칙은 꼼꼼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에 한 한 2, 30%의 확률로 나오고 있어요. 예, 한두 문제씩. 예,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낮지도 않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외워갔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그런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등록 절차를 위반한 자, 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 등록한 사람,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위반한 사람, 혹은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변경 신고한 사람,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다 불법. 그래서 이런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플러스 이게 이제 행정 처분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런 법들은요, 다 이거는 화장품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가가지고 판결을 받겠죠. 이런 벌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약처장이 너 행정처분해 해가지고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건 행정처분은 식약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당신 업무 정지하세요 이렇게 그냥 서류만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행정처분과 이것은 별개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이거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에게 심사 혹은 보고받지 않은 자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사람.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굉장히 위험한 화장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한 화장품에 받는 말이 기능성 화장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국가에서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려면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원료는 각각 몇 퍼센트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 원료를 어떻게 뭐 교반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준, 시험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식약처장에게 심사나 보고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 식약처장이라고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걸 잘못 말했네요. 식약처장이 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장에게 그걸 물론 양도를 했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식약처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한 자, 그리고 이러한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인증 표시를 한 사람, 그리고 영업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 또는 제조 수입해서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이거 굉장히 불법 화장품인 거죠. 그리고 신고를 안 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또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위조, 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보관 또는 지련한 자, 이런 자들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징역하고 벌금을 합쳐서 벌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저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웠어요. 등등관 천형 표기, 그냥 이건 앞글자를 따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신고, 이건 그냥 세트, 등록 신고 세트,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그래서 이런 것을 제조 수입해서 유통 판매한 사람, 그리고 등등 관리사 안 두는 거, 그리고 시설 기준을 어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것도 추가해서 외워주세요. 이거 천이라는 건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받은 사람, 그리고 영 표기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그리고 화장품 포장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의 위변조 혹은 훼손된 사항 그런 화장품을 판매한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서 제출을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위반한 자, 이런 거고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이고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제관리사 자격증 대여한 사람, 그리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의 관리를 똑바로 안 한 그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안전용기 포장을 똑바로 안 한 사람,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된 화장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그냥 샘플을 판매한 자, 아니면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한 자, 그리고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에 대한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광어회를 샘표 조선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안실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다 이 책을 구매하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기법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한 20-30%? 한 20% 정도는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로 알려드리는데 나머지는 책을 사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제일 약한 벌칙이죠. 화장품 법에서 제일 약한 벌칙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영업자의 의무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영업자의 의무는 제가 지금 여기 다뤄놨고요. 그리고 위의 화장품 회수 시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위의 화장품 회수 시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 물론 이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양도한 거죠. 아무리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질문이 또 들어올 거예요.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냥 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처장이 이제 양도를 한 거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회수 계획은. 그리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자, 가격 표시 제외. 가격 표시는 과태료입니다. 왜냐면 가격 표시를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법원에 가서 형벌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표시는 좀 그 요건이 좀 완화가 돼서 그냥 과태료예요. 과태료 50만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인증 표시를 한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공무원의 명령을 어긴 사람, 아니면 무시한 사람, 방해하거나 기피한 이런 자들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것도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제39조 양벌 규정입니다. 이거는 양벌, 그러니까 벌을 쌍벌 규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한테 다 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벌칙 봤잖아요. 36조부터 38조까지의 그런 벌칙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영업의 최종 책임자인, 만약에 종업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형벌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종업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업원을 관리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인 영업자한테 그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도 벌을 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그 종업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종업원한테도 벌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양벌 규정입니다. 쌍벌. 그래서 그 영업자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 종업원 에게도 이제 벌을 준다. 이게 바로 쌍벌 규정, 양벌 규정,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했다, 종업원이 나름 노력을 했다, 그런 경우엔 종업원 빼고 이제 그 영업자한테만 이제 벌이 줄 수 있겠죠. 종업원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됐어, 이렇게 하겠어, 이래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이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이 돼서 그런 종업원은 쌍벌 규정의 그 예외로
방식으로 들 수 있겠죠. 화장품법 제40조는 과태료인데요. 이 과태료는요,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게요. 뭐 이런 내용이어서, 여기는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구나. 과태료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런, 벌칙 아닙니다. 위에 나왔던 벌칙 36조부터 38조까지 나온 그 벌칙과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좀 약한 것들에 대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 정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문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시행령에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시행령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이제 과태료를 물 수 있구나. 인 거고, 이 시행령에서 자세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 이런 경우에는 얼마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령의 과태료의 시행령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법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장품법은 총 40조로 구성된 법이고요. 모든 화장품 법규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화장품법은 개론서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아셨으면 이 화장품법과 관련된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다음 시간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